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아이폰 XS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벌써 이제 아이폰 XS 그리고 10R 이런 출시 행사가 벌써 한 달이 좀 넘었죠. 되게 많은 국가에서 이미 아이폰 XS가 출시가 됐고요. 뭐 애플워치도 굉장히 잘 팔리고 있죠. 저도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 제품을 사가지고 왔는데요. 이미 너무 많은 분들이 다 제품을 일찌감치 구입하셔갖고 좀 늦은 감이 좀 있죠. 오늘은 좀 제품 뜯으면서 키노트 때 나왔던 얘기들 좀 둘러보고요. 자, 제가 가지고 온 아이폰 XS는 일본에서 구입을 했고요. 일본판입니다. 뒤에 이렇게 일본어로 써 있고요. 2년 전에 이제 아이폰 7을 일본에 직접 가서 구입했는데 일찍 살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어느 정도는 갔다 오는 체류비 같은 것도 좀 빠지는 것 같아요. 이 아이폰 XS는 면세까지 다 해서 한 113만 원 정도 줬습니다. 용량 64GB고요. 왜 64를 샀냐고 주변에서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64GB 외에도 이제 뭐 256, 512 이렇게 제품들이 나오죠. 저는 뭐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64GB를 산 것도 있지만 이걸 샀는데 큰 거부감을 느끼진 않았어요. 기존에 이제 아이폰 X 쓸 때 256GB를 썼었는데 뭐 200GB는 뭐 거기까지도 안 가고요. 100GB 쓰기도 어려웠던 것 같아요. 사진 이런 것들은 다 클라우드에 백업을 하고 동영상이라든지 음악 같은 것들을 다 스트리밍으로 듣고 또 요즘에 데이터 요금제들이 좋은 게 많이 나와 있죠. 그런 요금제들 쓰다 보니까 다 클라우드로 처리하고 다 온라인에 있고 하다 보니까 점점 기기에 담기는 데이터들은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64GB도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다. 맥스를 살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맥스가 만져봤을 때 화면이 엄청나게 크고 좀 위압감을 주기도 하지만 또 그에 비해서 아이폰 뭐 8 플러스 정도 쓰는 느낌인 것 같았어요. 제품을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고민한 게 의미가 없어져 버렸죠. 그래서 이제 아이폰 XS 64GB 스페이스 그레이를 가져왔습니다. 자, 한번 뜯어볼까요? 자, 이게 아이폰 7 정도 때부터 이렇게 뜯었던 것 같아요. 뭐 칼로 뜯는 게 아니라 그냥 가볍게 뜯어지죠. 자, 뭐 달라진 거는 별로 없습니다. 포장은 뭐 매년 비슷한 것 같고요. 이런 봉투도 똑같죠. 근데 일본어가 먼저 써 있네요. 자, 제품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아이폰 XS 스페이스 그레이. 그리고 일본에서 샀으니까 110V 어댑터. 이거 우리나라 어댑터는 얇고 길죠. 근데 미국이나 일본에서 파는 이 110V 어댑터는 이렇게 작고 네모납니다. 물론 고속 충전이 아니어서 좀 아쉽긴 한데 고속 충전기는 뭐 맥북에 쓰던 걸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라이트닝 기반의 이어폰. 네, 젠더는 없습니다. 3.5파이 젠더가 그래도 있어서 이전에는 좀 쓸 수 있었던 것 같은데 빠져버렸네요 이제는. 네, 항상 이 느낌이 좋죠. 딱 깨끗하게 뜯어질 때 이런 느낌. 디자인은 뭐 아이폰 X이랑 다르지 않습니다. 뭐 거의 똑같죠. 네, 이렇게 켜지는 모습도 다르지 않습니다. 자, 이게 제가 이제 지난 1년 동안 썼던 아이폰 X인데요. 봐도 뭐 거의 다를 게 없어요. 이걸 구입하고 그냥 아이폰 X을 계속 쓰고 있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변에서 보고 그거 아이폰 XS냐? 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뭐 그렇다고 해도 모르실 거예요, 아마. 카메라 위치가 바뀌었어요. 이런 아이폰 X 케이스를 아이폰 XS에 끼우면 자, 조금 안 맞죠. 아주 미묘하게 안 맞아요. 뭐 맞는다고 보면은 맞을 수도 있지만 조금 진짜 뭐 한 0.
0. 몇 미리? 뭐 서드파티 제품 같은 경우에는 조금 카메라 부분에 유격을 많이 둔 제품들이 있죠. 그런 제품들은 별 문제 없이 케이스를 쓸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분명히 정확한 사이즈로는 아이폰 10 케이스와 아이폰 10s의 케이스는 다릅니다. 자, 뭐 디자인 얘기 좀 더 해볼까요? 기존에 이제 달라지지 않았다고 해서 좀 서운하다. 사실은 S는 뭐 디자인보다는 겉보다는 속이 달라지는 모델들이죠. 사실은 내년에도 저는 거의 아이폰 10s의 후속 제품은 뭐 크게 다르지 않은 디자인으로 나올 것 같아요. 이런 디자인 자체가 이미 스마트폰으로 빼낼 수 있는 거의 모든 디자인이라고 보거든요. 애플의 이제 곡선, 이 둥근 귀퉁이는 그대로 있고 나머지를 화면으로 가득 채우고 카메라와 이 수화기죠. 수화기가 빠질 수는 없기 때문에 이거에서 당분간 디자인이 더 바뀔 수는 없지 않을까. 이미 뭐 그런 고민이 올해 시작된 거죠. 그래서 이걸 기본으로 두고 사이즈를 좀 더 키운 10s 맥스가 있고 크기도 조금 커지긴 했지만 디스플레이를 LCD로 바꾸고 뭐 조금 다른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아이폰 10R 이렇게 또 구분이 되는 거죠. 글래스는 조금 단단해졌다고 해요. 똑같이 이제 뭐 스페이스 그레이 알루미늄으로 씌워져 있고요. 앞에 뒤에는 다 강화 유리가 되어 있죠. 뒷면은 이제 강화 유리를 쓰는 이유가 무선 충전 때문이고요. 더 강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전히 긁히고 있는 것 같은 느낌 들긴 하는데 적어도 아이폰 10을 쓰는 동안에는 떨어뜨려서 깨지고 뭐 그런 것들을 좀 덜 보는 느낌이에요. 그쵸? 주변에서 아이폰 10 깨진 거를 보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뭐 잘 떨어뜨리지 않는 걸까요? 뭐 긁히는 게 신경 쓰이면 뭐 보호필름 붙여야 되긴 하는데 제가 작년에는 이제 어디서 누가 붙여주는 바람에 강화유리 벨킨 강화유리를 쓰고 있었는데 조금 아쉬워요. 물론 이게 곡면을 잘 만들긴 했는데 아이폰 10 자체가 제스처를 많이 쓰죠. 아래에서 위로 올리고 여기서 이렇게 쓸어내리고 이런 제스처들을 많이 쓰다 보니까 여기가 매끄러운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새 제품 보면은 더 그렇죠. 애플이 이렇게 곡면을 만든 이유도 뭐 보기 좋은 것도 있지만 이 끝에 면을 지나치는 이런 인터페이스를 쓰기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에 곡면을 주기 시작했죠. 처음에 제스처 이런 것 때문에 아이폰 6 때부터 이렇게 곡면을 뒀죠. 자, 뭐 설정 화면 좀 볼까요? 뭐 다른 건 없어요. 뭐 와이파이 그대로 연결하고요. 페이스 아이디 세팅 똑같죠. 뭐 페이스 아이디가 바뀌진 않았어요. 이번에도 바뀌진 않았고 같은 센서와 같은 카메라 모듈을 쓰고 있는데 프로세서가 좀 빨라지다 보니까 좀 인식이 빨리 되는 것 같았거든요. 기존의 아이폰 10이 느리지는 않았지만 미묘하게 조금 더 빠르다 이런 느낌이 아이폰 10s에서 좀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페이스 아이디 인식하는 거 익숙하죠? 얼굴을 여기 원하는 딱 맞추고 네, 이렇게 돌리면 됩니다. 네, 보통 복원 많이 하시죠? 저는 아이폰을 뭐 백업은 그때그때 굉장히 열심히 하지만 새 기기를 샀을 때는 복원하는 것보다는 그냥 새로 설정을 하는 게 더 깔끔하다고 생각을 해서 보통은 백업 리스토어 이런 걸 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 안 쓰는 앱도 좀 정리를 하고요. 자, 설정 계속 하고 있는데요. 트루톤 디스플레이 나왔죠. 저는 이제 아이폰에서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 이건데요. 아이폰 8, 뭐 10부터 이게 들어갔죠. 가장 먼저 들어갔던 게 이제 아이패드 프로였는데 최근에 이제 맥북에도 들어가기 시작했죠. 이게 색깔 톤을 이제 다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주변 빛에 따라서 더 파랗게 또는 더 노랗게 이렇게 색온도를 조정을 해주는 거죠. 이게 눈을 굉장히 편하게 해줘요. 뭐 예전에는 뭐 새파랗게 하얀 그런 색온도 높은 흰색이 좀 좋았죠. 좋고 좀 누런 디스플레이를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부분이 있긴 한데 점점 좀 많은 화면을 보다 보니까 정확히 하얀색도 좋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조금은 색온도가 낮고
좀 편안한 느낌의 그런 화면을 좀 봤으면 좋겠어서 요즘 일부러 이제 뭐 나이트 시프트 모드를 켜고 작업하기도 하고요. 자, 이제 설정이 끝났습니다. 네, 이런 박스에 들어있는 이미지가 기본 바탕화면이죠. 자세한 것들은 이제 좀 써봐야지 알겠지만 좀 기대되는 부분들은 역시 프로세서 관련된 부분이고요. A12, A12 바이오닉 프로세서고요. 이 프로세서가 주는 가치가 꽤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기존의 칩이랑 그때 벤치마크를 돌리면은 뭐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뭐 몇십 퍼센트, 물론 예전에 뭐 몇 배, 두 배, 막 네 배 이렇게 가는 정도는 아니지만 프로세서가 바라보는 지향점 같은 부분들이 단순히 이제 CPU, GPU 처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거죠. 지금 나오는 스마트폰이 느리지 않잖아요. 아이폰 7도 전 아직도 이제 한 대 갖고 있는데 아이폰 7도 지금까지 쓰기에 전혀 무리가 없죠. 또 이번에 iOS 12가 올라오면서 그런 부분들도 좀 덜어내줬죠. 그 대신에 이제 애플이 좀 이번에 강조한 부분이 GPU와 인공지능 부분들이죠. 기존에 이제 이 아이폰 10에 들어있는 A11, A11 바이오닉 프로세서랑 기본적으로 6코어는 똑같죠. 두 개의 고성능 코어와 두 개의 저전력 코어는 똑같지만 좀 눈여겨볼 부분이 저전력 코어의 성능이 한 50% 정도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이건 전반적인 뭐 시스템 성능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저전력 코어라는 것 자체가 낮은 전력으로 같은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음악을 듣는데 CPU가 더 빠르다고 해서 음질이 좋아진다거나 다른 경험을 주진 않잖아요. 그럴 때는 오히려 더 낮은 클럭에 더 저전력으로 작동하는 프로세서가 더 유리하죠. 그래서 이번에는 뭐 지난 세대보다 뭐 30분에서 뭐 1시간 반 더 배터리를 오래 쓸 수 있게 됐고요. 가장 프로세서의 효과를 많이 보는 게 이제 카메라죠, 카메라. 화질이 이번에 굉장히 많이 좋아졌다고 해요. 뭐 아이폰 카메라의 가장 약점으로 꼽히던 저조도 촬영 같은 부분에서도 노이즈가 크게 개선됐고 뭐 색 표현력도 점점 더 좋아지고 있고요. 센서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사진 이미지를 처리하는 이미지 프로세서 역할이 크죠. 그건 이제 CPU의 성능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거고요. 한번 셔터를 누르면 동시에 우리가 알아채지 못하게 최소 4장, 5장, 4~5장 정도의 사진을 찍어요. 사진을 겹쳐요. 하나로. 그러면은 밝기도 보정이 되고 다이나믹 레인지라고 하죠. 색이 어두운 건 더 어둡게, 밝은 건 더 밝게 한쪽으로 쏠리거나 색이 죽는 색이 없이 넓게 표현이 되는 거죠. 이런 게 이제 포토샵에서 보통 사진을 여러 장 겹치는 기술들이 있는데 바로 그 부분들을 동시에 처리를 하는 거죠. 아이폰은 HDR 촬영이 이런 식이었죠. 한번 누르면 여러 장을 찍어서 겹치는데 찍고 조금 기다려야 되는 게 우리 몸에 익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이 그냥 바로 처리가 되다 보니까 기다릴 필요가 없고 아이폰 XS의 기본 사진은 다 HDR로 찍게 되는 거죠. 머신러닝 통해서 인물사진 모드, 뒷배경이 날아가는 그런 부분들도 조금 더 정밀해졌고요. 결과물이 좀 더 좋아졌다고 하고 조리개 모드도 좀 달라졌다고 하고요. 또 하나는 증강현실 같은 부분이죠. 증강현실 굉장히 많이 공을 들이고 있는데 카메라가 좋아지고 GPU가 좋아지고 그거에 따른 프로세싱 능력이 좋아지면 조금 더 현실과 가상 공간의 결합이 매끄럽게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올해 뭐 아이폰 XS 쓰다가 XS로 바꾸고 싶어요 이런 분들한테 굳이 당장 바꾸세요라고 하기는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기존 세대의 뭐 아이폰 7이나 뭐 6S를 쓰고 계시는 분들은 넘어갈 만한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죠. 애플이 올해 이제 A12 바이오닉 칩셋을 내놓으면서 노렸던 부분들은 증강현실이랑 머신러닝에 대한 생태계 부분들을 많은 기기들에 심어 놓는 거죠.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더 많은 앱들이 나오면서 경험들이 풍부해지도록 하는 거죠. 이건 옛날에 이제 앱스토어가 나오던 때와 좀 비슷한 방향인 것 같아요. 증강현실, 머신러닝을 앱스토어에 결합하고 그런 앱들이 늘어날 수 있게 해주는 밑바탕을 깔아주는 거죠. 뭐 아이폰 XS는 이제 제가 좀 더 써봐야 되겠고요. 아이폰 XS 이제 제가 며칠 동안 이제 좀 더 써보고
다른 얘기도 좀 전달 드리려고 하고요. 또 아이폰 10R도 곧 나오죠. 아이폰 10R에 대한 얘기도 출시 전에 한번 더 꺼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아이폰 10R 뭐 보급형, 저가형 이렇게 얘기하지만 글쎄요, 저는 저가 제품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그 제품에 대한 가치는 뭐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도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